프롬프트로 언어 모델을 사고하게 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법의 한 줄을 찾자. 모델의 정답을 유도하는 문장. 인상적인 거는 first예요. 영어에서 first, second, third라고 이렇게 문장을 정리해서 말을 하잖아요. first 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는 클루가 되는 시그널이라서 올라간 것 같고, 그냥 아예 직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한 것들이 좋았다라는 거죠. 이 사고의 방식과 관련된 프롬프팅은 대조적인 거를 보여주면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좋은 예시야, 이거는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이런 게 진짜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사고를 닮을 수가 있지? 언어 모델의 사고와 추론 능력에 대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단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정리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좀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네. 이거를 왜 하면 좋은가 라고 혹시나 묻는다라고 하면, 프롬프트로 언어 모델을 사고하게 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직관적인 예제는 프롬프트만으로 오원을 모방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뭐가 있었는지 약간 인문학적인 얘기입니다. 일단은 모델이 사고하는가에 관해서 질문을 시발점으로 철학적인 질문을 좀 던지면서 게임을 열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원래 생성 AI라고 하는 거는 학습을 할 때부터 그냥 확률로 얘가 무슨 말을 뱉어야 될지를 배우는 애기 때문에 사고라고 하기보다는 확률의 계속적인 더해짐? 뭐 이런 느낌인데, 사고를 한다는 건 얘가 제대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뭐 해결책을 찾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단계적 추론까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얘가 핵심을 딱 발라내서 그 핵심을 찌르는 역할을 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도 공감하고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고라고 함은 노벨상을 수상한 다니엘 카너먼의 책 Thinking Fast and Slow, 생각에 관한 생각을 읽어보면 인간의 사고는 두 개다. 빠른 사고가 있고 느린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빠른 사고의 특징은 그림을 보면 그냥 즉흥적, 자동적인 거, 의식이 수반되지 않는 거, 빠른 거고요. 감각적으로 나오는 거. 네, 감각적. 오른쪽 같은 경우는 느리고 뭔가 이성적이고 의식이 수반되면 조금 더 이성적이고 로지컬한 거죠. 그랬을 때 현재 언어 모델이 잘하는 거는 당연히 빠른 사고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해겔의 정반합 아시죠? 빠른 사고를 잘하니 반대 느린 사고를 하게 하면 어떤 결점이 보완이 돼가지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간다라는 그런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프롬프트로 문장이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고를 느리게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노력들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하면 안 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hallucination, 구체적이지 못한 것들, 뭐 그런 게 언어 모델의 대표적인 한계로 꼽는데, 이런 것들을 느리게 하도록 프롬프트로 표현한다면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읽었던 논문들을 조금 이야기거리로 가져와 본 건데요. 지금의 오원 모델이 COT, 그러니까 Chain of Thought을 줄여서 COT라고 하는데, 생각의 사슬 방법에서 확장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원래 있었던 모델들을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을 해서 지금 오원 같은 게 탄생을 했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T 이전에는 언어 모델을 학습시킬 때 뭐 제로샷이라 그런다면 샷이 예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제를 주지 않아도 학습하지 않았는데 대답을 하네. 그리고 원샷은 예제 하나 줬더니 원하는 답대로 나오네. 퓨샷은 예제를 여러 개 줬더니 더 잘 나오네? 근데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뭔가 언어 모델한테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고 풀이 방법을 먼저 알려준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하자. 그게 바로 체인 오브 탓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많이 가져왔고요. 이거는 다 한 단어로 카테고리에 모을 수가 있어요. 생각 생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모델이 사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을 생성하게 하는 방식들의 프롬프트단의 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그냥 뭐 영어지만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프롬프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학 문제 풀어봐 했어요. 근데 사람도 수학 문제 못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못 풀어요. 그런데 체인 오브 탓, 그 생각의 사슬 방식은 이 유사한 문제를 주고 풀이 방식을 알려준 거예요, 중간에. 그랬더니 정답을 맞추더래요. 이게 바로 중간 추론을 거치도록 해서 프롬프트로 정답을 유도한다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좀 문제를 번역하면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안 풀리던 문제가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 문제도 풀고 점차 큰 파라미터를 가진 언어 모델에서 이 방식이 효과적이었다라는 게 입증이 되기 시작하면서 생각의 사실 방법을 다 쓰고 있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뭘까요? 만약에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거 사람이 다 정성적으로 손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고 말죠. 저거를 다 해서 저거 물어보고 이렇게 공부해봐라고 해서 나오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고. 네. 그리고 프롬프트가 단어 하나만 바꿔도 문장 순서가 바뀌어도 오답일 때도 많으니까 이러느니 그냥 쓰겠다라는 인간이면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효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나온 게 제로샷 체인 오브 탓이라는 기법이고요. 이게 바로 Let's Think Step by Step이에요. 단계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같은 문제를 푸는데 예제를 막 줬어요. 네. 예제를 뭐 하나 줬는데 못 풀었고 예제 없을 때도 못 풀었고 아까처럼 체인 오브 탓을 했더니 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단점이 존재하니 사람들은 마법의 한 줄을 찾자. 이런 거를 트리거 센텐스라고 하는데 모델의 정답을 유도하는 문장. 그래서 되게 재밌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저게 사람한테도 먹히거든요. 예를 들어 무슨 일을 시킨 다음에 이 부분 너가 정확하게 틀리면 안 돼 라고 하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방법이 있고 딱 한마디로 틀리면 알아서 해. 요 한마디면 포괄적으로 그냥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오맥락 언어잖아요.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시키는 거죠. 어쨌든 트리거 센텐스가 카테고리를 3개로 나눠봤대요. 이 연구진이. 네. 하나가 이 모델의 추론 관련한 문장이 아닌 irrelevant한 관련이 없는 거 보면 뭐 It's a beautiful day 뭐 아름다운 날이다 아브다카다브라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마법의 문장이죠. 네. 진짜 마법의 문장을 썼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관련은 없지만 misleading 하는 거 이거 좀 많이 봤어요. 저도 수강생분들이 don't think, just feel 생각하지 말고 느껴. 이 상황을 지금 느껴봐. 기계한테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어의 묘미인 거죠. 이 프롬프트를 했는데 답이 풀린 거면 저게 트리거 센텐스가 될 수도 있죠. 정확성이 지금 17.5%라는 얘기는 안 쓰니만 못한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17.5%가 그래도 올라갔다는 건가요? 정확성이 17.5%밖에 안 된다. 제로샷이 17.7이군요. 그러니까 17.7보다 낮으면은 안 쓰니만 못한 거고 네, 맞아요. 17.7보다 높았으면 그래도 그 한마디 뱉은 게 조금이라도 올려주는 거네요, 그러면? 우지 선다형에서 계속 문제 시험 풀었을 때 하나 맞는 정도 거겠죠? 네. 그래도 그 irrelevant 거보단 높잖아요. 이제 지시형은 그래도 정확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랬을 때 Let's Think Step by Step이 가장 높아서 이게 이제 많이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이 됐고 인상적인 거는 first예요. 영어에서 뭐 first, second, third라고 이렇게 문장을 정리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사람의 데이터를 학습했으니 first 하면 이때부터 논리적으로 생각해본 어떤 클루가 되는 시그널이라서 그렇게 올라간 것 같고 그냥 아예 그냥 직관적으로 세 번째는 Let's think about this logically 뭐 이렇게 나오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한 것들이 좋았다라는 거죠. 저것도 굉장히 높네요. 네. 그래서 저도 몇 개 있어요. 저는 now 이거를 이제 트랜지션 마커라 그러는데 기자님하고 저랑 얘기를 하다가 화제 전환 했을 때 이제 그러면 전환을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요. 네, 어쨌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랬을 때 먹히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람의 행동도 반영한 어떤 프롬프트 방식인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했더니 답을 잘했고 그런데 정성적으로 너무 번거롭고 그리고 Let's Think Step by Step이 가진 또 최대 장점은 이게 하나하나 토큰이 비용인데 개발을 할 때 요거를 쓰면 많이 압축할 수가 있잖아요. 이 문장을 그냥 줄여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서도 이제 경제적으로 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볼 이 사고의 방식과 관련된 프롬프팅은요. 사람이 뭔가를 학습할 때 대조적인 거를 보여주면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Contrastive Chain of Thought이라는 대조적 연쇄 사고의 방법인데요. 프롬프트 개발 에피소드를 얘기해드리면 재밌을 거예요.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할루시네이션 유발하거든요. 어떻게요? 제가 하는 어떤 도메인이 만약에 이민 변호사 챗봇을 만든 적이었는데 이민법에서 나와야 되는 할루시네이션을 다 잡고 싶은 거예요. 물론 다 100% 컨트롤은 못하지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할루시네이션이 나오는지를 오히려 반대로 반대 데이터를 생성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데이터를 하나 뽑고 그래서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해가지고 언어 모델한테 자, 요거는 좋은 예시야. 이거는 할루시네이션의 예시야. 그러니까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랬을 때 대조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추론 성능이 올라갔어요. 이런 방식인 거고요. 실제로 또 서비스단에서 이런 것도 해요. 사용자분들이 좋은 말도 많이 쓰시지만 쓰지 말아야 되는 욕설, 민감한 것들 이런 것들도 일부러 생성하게 하고 뭐를 생성하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언어 모델이 가진 그런 데이터가 뽑히잖아요. 그랬을 때 대조적으로 놓고 이거는 줄여줘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조적인 그래서 문제를 푼다라는 느낌은 요건데 문제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올바른 설명과 잘못된 설명을 요 앞에 있는 영어를 제가 그냥 번역해 온 거고요. 했을 때 잘 푼다더라 라는 그런 방식인데 요거를 사람이 준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앵커링 효과라고 아시죠? 뭔가 내가 끌어내고 싶은 거를 넣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반면교사가 맞겠네요. 교훈은 정답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풀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또 살펴볼 유추 프롬프팅 제목만 보시면 어떤 것 같으세요? 유추를 하게끔 만드는. 맞아요. 예를 들어 사람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비단 수학뿐 아니라 뭔가 처음 접하는 문제를 풀 때 과거에 내가 이런 유사한 경험이 있었나? 혹은 내가 어떤 결의 같은 걸 했나? 라는 거를 생각해보고 그 방식을 도입한다라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사고를 할 때. 그래서 어르신들이 경험 많으신 분들이 내가 그거 해봐서 아는데 사실 똑같지 않지만 비슷한 거 내가 해봐서 알아. 이거 안 돼. 맞아요. 판단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추론 성능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유추했더니. 그래서 유추하게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유사한 문제를 생각하게 한 다음에 풀이하는 그 인간의 사고 습성을 반영한 게 바로 이 유추 프롬프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전에는 잘못된 프리식을 사람이 대조적으로 줬다라고 하면 요거는 언어 모델이 직접 문제를 생성하게 하고 답변을 맞추는 그런 접근법인 거죠. 똑같은 문제는 아니고 비슷한 거를. 네, 유사한 문제. 그러니까 풀이 방식이 똑같거나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를 맞추게 하는 거죠. 저는 프롬프트를 계속 재밌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런 게 진짜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사고를 닮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살펴볼 인간과 유사한 사고를 하는 프롬프팅 방식, 스텝백 프롬프팅인데요. 약간 어떤 현상이 있으면 멀리서 한번 보려는 사고 과정에서의 어떤 인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잘 보는 사람이 있고 숲을 잘 보는 사람이 있는데 숲을 잘 보는 사람의 장점, 나무를 잘 보는 사람의 장점이 있으니 이 두 개를 단계를 거치면 문제 당연히 잘 풀겠죠. 입체적으로 그 현상에 대해서 보니까. 와, 근데 사람도 이게 어떻게 하면은 나무를 보는 건지 어떻게 숲을 보는 건지 설명하기가 힘들 텐데 이걸 어떻게 시킵니까?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단계에서 하이 레벨의 컨셉을 보여주고요. 하이 레벨이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의 상위 개념이 되는 걸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더 작은 원리로 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물리학의 원리를 좀 풀고 싶어요. 그러면 상세 문제가 지금 여기 퀘션이 이렇게 있고 스텝백을 한다라고 하면 요거를 추상적으로 조금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리학적의 원리는 무엇인가로 조금 일반화를 하고 그런 다음에 원리를 적용해서 이 문제를 풀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는 에스텔라라는 분이 어떤 학교 몇 년도 사이에 학교를 갔어?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 스텝백 퀘션은 이 에스텔라라는 사람의 에듀케이션 히스토리가 뭐야? 라고 조금 더 질문을 더 제너럴하게 바꾸잖아요. 한 발짝 뒤에서 관망한다 라는 표현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가 계속 인간의 사고 과정을 반영한 프롬프팅을 보았고요. 마지막은 사실 이 관련해서 논문들이 진짜 많은데 제가 되게 써봤을 때 효과적이었던 것만 들고 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은 사고의 흐름인데 인간은
정말 많은 정보를 받았을 때 인지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죠. 너무 부담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중요한 것만 골라서 기억하려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메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중요한 키워드만을 선별해가지고 이미지 연상, 매핑 아웃 하듯이 이렇게 연상 기법처럼 한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봤다라는 거예요. 프롬프트로. 그래서 요약하고 분석했더니 그 사고의 흐름 방식으로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 그 쿼테이션이지, 쿼테이션 같은 것들 했더니 잘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추론을 더 잘하게끔 만드는 방식에서 관련한 연구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런 방식을 써서 5원이나 5.3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일반 모델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을 열심히 해갖고 5원처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프롬프트만 가지고는 지금의 5원처럼 당연히 만들 수는 없고 어떠한 엔지니어링 단의 기술과 결합하여 만들겠지만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프롬프트만으로 이런 식으로 성능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모델의 그 갖고 있는 어떤 힘을 프롬프트로 컨트롤할 수가 있고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도 유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연봉 20억짜리 개발자, 연봉 20억짜리 전문가 다 일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는 회사가 안 돌아가잖아요. 연봉 1억, 연봉 5천만 원, 연봉 3천만 원이라도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만 잘 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풀게끔 만드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쓸 거냐, 아니면은 무조건 뭐든 잘하는 20억짜리 전문가를 쓸 거냐. 근데 20억짜리 전문가는 늘 쓸 수는 없잖아요. 20억짜리 전문가가 다 잘할 수는 없죠, 사람이. 그렇기도 하죠, 특히나. 예. 그 구글의 전 CEO가 제가 말씀드린 그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언어를 어느 정도 학습해서 지금 AGI 수준으로 왔다라고 하면 인간이 경계해야 되는 거는 AI가 잘한다 그런 게 아니라 AI끼리 인간의 언어를 정복했고 자기들이 소통하는 어떤 언어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럼 그건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고의 과정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 이 시대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아까 느린 사고와 빠른 사고로 좀 가름을 해보면요. 빠른 사고에 취하면 너무 빠르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 답변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스스로도 너무 그걸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돼서 다 해주니까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룸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느린 사고를 하면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그 언어 모델의 발전 속도를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AI가 만드는 새로운 언어는 인간이 이해하긴 당연히 어렵겠죠. 이해를 못하겠죠. 왜 저렇게 사고하는지를 분석을 계속적으로 해야 우리가 싸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더 나중에까지도 따라갈 수 있는 그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로컬에서 돌리려고 하는 어떤 기업의 보안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체 언어 모델 만드시고 작은 모델들 사용하시려고 할 때 만능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물론 만능이면 너무 좋지만 국내에서도 많은 모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더 가치 있게 쓰는 것을 연구하는 것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령을 내리는 역할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게 연구하고 해석해내는 그래서 연구자의 입장이기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연구를 좋아해서 제가 연구 성향이라서 연구처럼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주변에 많은 프롬프트 엔지니어 보면 도메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또 접근 방식도 새롭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더 제너레이션 편이 끝났습니다.